정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영어 학습법으로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고요. 정철 어학원에 직접 등록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기에 이어서 대한민국 스피킹 살리기가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특별히 머릿속에 영어 뼈다귀만 뒹구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듣기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근데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영어가 잔뜩 들어있단 말이야. 뭔가 단어도 있고 문법도 있고. 근데 단지 그게 죽은 뼈다귀처럼 널려 있고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는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공부한 문제가 있어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자동차 운전을 배우려고 자동차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에서 자동차 운전은 안 가르치고 자동차 운전을 잘하려면은 부품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 부품 2만 개를 널어놓고 이름을 막 외우게 한 거예요. 부품 2만 개를 한 1년 걸려서 다 외우고 나서 막상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운전이 안 되는 거지. 똑같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영어에 관한 거, 문법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영어를 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본 거지.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요. 원리를 안 배운 거. 두 번째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영어를 안 배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예문을 암송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문을 암송. 근데 언어는 원래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강제로 외운 거는 반드시 까먹는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강제로 외우니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머릿속에는 마른 영어 뼈다귀만 널려 있는 거지.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언어의 발달 과정을 따라서 공부를 안 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말을 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 뭐 어느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의사 간호사 둘러보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아기 봤어요? 처음에 1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다가 한 1년 지나야 단어 몇 개 나오고 2년 지나면 단어 2개 붙어서 말하고 3년 지나면 단어 3개 붙어서 나오고 그러다가 서서히 영어가 되는 자기네 나라 말이 되는 건데 영어를 배울 때는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영어를 하라고 강요하고 암기를 시키거든. 그것 때문에 영어가 주눅 들어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첫째는 기초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영어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네. 그 영어의 원리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영어가 쉽다는 거지. 네. 영어가 쉽다. 이런 얘기하면 너나 쉽지 나는 어렵다 그러는데 영어가 쉬운 거는 미국 가보면 알아요. 애들도 영어고 거지도 영어로 동냥하고 영어가 쉬우니까 만약에 영어가 어려운 거라면은 그 5살짜리 애기들이 영어를 하겠어요. 쉬운데 어떻게 쉬우냐 하면은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영어는 물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물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법칙이 뭡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지. 영어는 궁금한 순서로 흘러가요. 궁금한 순서로. 먼저 주어 동사를 말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궁금한 순서로 갖다 붙이면 영어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깨우치면 영어의 원리가 터진 거야. 하지만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권 원어민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영어 공포증이 정말 심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것을 선생님께서는 실수 공포증, 발음 공포증, 체면 공포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할 만한 대안이 있다면요? 그 공포증이 생긴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로 하지를 않고 예문을 암송을 해서 하려고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무슨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외워가지고 가서 스피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외우고도 앞에 나서면은 떨리지.
네. 틀리면 어떡하나 그러고 막상 틀리면 당황이 돼서 그다음에 머리가 하얘지고 똑같은 현상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영어 할 때 보면 꼭 시험 보는 기분이 들잖아요. 내가 영어 몇 마디 하면 뭐 옆에서 누가 막 채점하는 거 같고 그게 다 쓸데없는 공포증인데 문장을 발달 과정에 따라서 배우지를 않고 외우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선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문법이 틀리건 말건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스타트를 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학습 방법을 내추럴 스피킹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 책에도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하잖아요. 이게 코리안이고 목표가 잉글리시가 여기다 그러면은 스타트 하자마자 여기 잉글리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단계를 거쳐 나가는 거지. 이거를 중간 언어라고 해서 인터랭귀지라고 그래요. 인터랭귀지.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인터랭귀지를 하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책에도 예를 들었는데 두바이에서 그 건설회사 주방장하는 아저씨가 시장 가서 네. 장 보는 장면이 나와요. 가서 그 야채를 보면서 today come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우리 말이야.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알아듣고 뭐 오늘 왔다 그래. 그래서 뭐 깎아달라니까 안 깎아줘. me everyday come. 나 매일 오는 사람이야 깎아줘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문법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문법이지만 그거 갖고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지. 네. 그 사람은 이제 인터랭귀지 단계로 보면 초보 단계. 그거를 자꾸 하면서 한쪽으로 영어를 배우면 이게 정리가 되면서 점점 이게 영어가 세련되게 잡혀나가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야.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자마자 이쪽의 높은 단계를 외워서 하라 그러니까 공포증은 생기고 하면은 안 되고 그러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신경을 써야 될 게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봐 이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일단 뭐 학원에서 가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책을 펴놓고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뭐 더듬더듬하고 얘기하면 엄마가 할 일은 무조건 박수 치면서 잘한다. 우리 철수 잘한다. 우리 영희 잘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가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추럴 스피킹의 교수법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런 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나 아주 감동을 하면서 그러면 얘는 신나서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다 떠들게 돼 있거든. 그런 다음에 아빠가 들어오시면은 얘가 영어 하는 거 보라고. 아빠한테 한 번만 더 해볼래? 그럼 또 신나서 또 해. 근데 이거를 서투른 영어지만 이 사람한테 한 번, 저 사람한테 한 번, 여러 번 자꾸 반복하다 그러면은 점점 그게 자기 영어가 돼요. 그래서 영어는 제일 처음 1단계가 영어 단어가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월드 레벨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윈도우가 더럽네. 뭐 윈도우가 더러티야. 그러면 그러니? 그러면 그거를 클린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집안에서 그걸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 뭐 비가 오네요. 그럼 rain coming. 그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rain이라는 게 비라는 걸 느끼고 coming이 온다는 걸 느꼈으면 되지. 처음부터 뭐 now rain is coming, 뭐 rain is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문법 책에 있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고 단어나 이런 거를 강제로 외우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마치 게임처럼 해서 네. 엄마하고 단어 맞추기 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누가 이기나 이런 게임을 하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 재미있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쓰기를 처음부터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라이팅. 네. 내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은 초기 단계에 보통 말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잘못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같이 영어를 일상 용어로 사용하는 데 가서 살면서 할 때는 쓰기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처음에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영어가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이 영어에 노출되는 노출량이 적은 환경에서는 쓰기를 시켜야 됩니다. 배우면 배운 거를 자꾸 뭐 5번 6번 자꾸 쓰고 엄마가 잘 썼다고 칭찬해주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가?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내리는 거고 똑같아요. 쓰기를 했을 때 거기서 뿌리가 내린다고. 자꾸 쓰게 하고 그거를 말하게 하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말하게 하고 엄마는 자꾸 칭찬해주고 그러면 학교나 학원에서 한쪽으로는 자꾸 배우기 때문에 영어가 늘죠. 그러면 이 아이가 공포증이 없이 영어가 성장을 하죠.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어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